안녕하십니까. 화수강좌 강의를 맡고 있는 임철웅 소장입니다. 오늘은 거짓말에 대해서 오프라인 실습을 했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제가 오프라인 실습 토요일하고 일요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1시에, 오후 1시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거짓말이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였죠.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 오프라인 실습을 한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고 옵니다. 1시간 수업을 들으면 다른 사람들의 거짓말을 잘 간파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의 거짓말을 간파할 수 있다는 건 환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좀 아쉽지만 실망스럽게도 그런 결론을 먼저 내드리고 오늘 간단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많은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들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입을 가린다. 왜냐면 어렸을 때 거짓말할 땐 입을 가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성인이 되면서 코로 옮겨간다. 뭐 귀를 만진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 쪽을 많이 만진다. 라는 바디랭귀지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이런 걸 공부할 때 정말 그게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할 줄 알았어요. 뭐 머리를 만진다거나, 그리고 거짓말쟁이들은 뭐 뭔가 떨린다거나, 아니면 뭐 얼굴색이 변한다거나, 시선이 어디를 향한다거나,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걸 몇 년간 실험을 해보고 실습을 진행을 하다 보니 이것이 꼭 그렇진 않구나,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개입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의 적중률이 높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거짓말의 적중률이 높아도 실은 더 거짓말쟁이가 아닌 사람을 의심하게 될 가능성이 더 커요. 솔직히 말해도 불안했을 때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이건 나중에 이제 통계 패러독스로 제가 다음 시간이나 이럴 때 좀 따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좀 얘기가 길어질 수 있고 복잡한 얘기니까. 복잡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실제로 옳은 사람이지만 오해로 나쁘다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가 웬만하면 채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람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거짓말을 어떻게 실습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우리가 그건 알 수 있어요. 상대의 태도를 가지고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확신을 못해도 내가 이런 태도를 보이면 상대가 거짓말로 느낀다 아니다는 알 수 있어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굉장히 많은 편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진실을 말해도 거짓말 같은 태도를 보이면 상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대를 좀 더 믿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진실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오프라인 실습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버릇들이 드러납니다. 뭐 실습하는 방법은 뭐 나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관찰을 해주고 누군가는 그것을 캐치를 해내주, 그러니까 찾아줘야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거짓말 버릇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 해보실 만한 것들이, 내가 진실로 말할 때랑 거짓으로 말할 때 두 가지 상황이 있을 거예요. 내가 거짓으로 말할 때, 진실로 말할 때와 어떤 것이 차이가 나는지 최대한 많은 부분을 체크해보는 게 좋아요. 사람들은 그래요. 거짓말로 말할 때 좀 더 생기 있던 것 같아.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생각하거든요. 근데 생기 있다는 게 그냥 단순히 얼굴에 갑자기 생기가 돈다? 아닐 거예요. 실은 무언가 이유가 있어요. 목소리가 빨라졌다던가, 아니면 어조가 높아졌다 낮았다, 이 폭이 더 커졌다던가, 아니면 조금 더 많이 웃었다던가, 아니면 손을 좀 더 많이 움직였다던가, 아니면 시선이 좀 더 많이 흔들렸다던가, 아니면 혹은 상대를 집중적으로 뚫어지게 쳐다봤다던가, 그런 등등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목소리나 이런 어조에 대한 변화부터 바디랭귀지나 이런 거, 표정, 그리고 시선, 이런 것들을 쭉 리스트를 해서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거짓말을 할 때가 어땠고 진실이 어땠다 쭉 체크를 해보고. 근데 이걸 막상 해보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할 때 마치 남이 거짓말하는 것 같은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여성만 나타나도, 이성만 봐도 그냥 거짓말하는 것 같은 바디랭귀지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할 건, 내가 가진 기준점은 뭐고 내가 거짓말할 때 어떤 차이가 나는가, 그걸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실습을 했었죠. 여기서 이제 추가로 한 발짝 더 나가게 되면, 내가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그런 버릇들을 마치 진실할 때 하는 것처럼 지우는, 거짓말할 때 버릇을 지우는 훈련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게 이제 훈련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짜내서 거짓으로 말하게 하고 태도나 어조의 이런 변화를 연습을 하게 하지만 실제로 이 훈련을 해보면 진실을 많이 섞으면 섞을수록 그 거짓말이 진짜 같아져요.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든 거짓말에서 그 거짓말을 진실로 만들고 싶으시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거짓말을 많이 해보던가 아니면 진실을 많이 섞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훈련을 해보는 것이 실은 남에게 거짓말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죠. 물론 이제 거짓말을 잘 해서 뭐 하느냐, 난 진실되게 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방송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착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진실로 말한다고 해서 상대가 나한테 반대 진실을 말할 일이 없겠죠. 물론 왜냐면 우리는 3살 때 거짓말을 배워요. 접시를 깨놓고 접시 안 깼어요. 6살 때도 새로운 거짓말을 배우죠. 선생님 얼굴 이뻐? 이뻐요. 이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요. 한 3살쯤에는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을 배우고 6살쯤에는 남을 보호해주기 위한 거짓말을 배운다고 해요. 물론 이것도 뭐 개인차는 있겠죠. 우리는 그렇게 오래전에 배웠던 거짓말을 지금까지 몇십 년간 계속 써먹고 있어요. 사다못해 정말 사소한 것부터 배고프면 와서 밥 먹어? 배불러요. 귀찮아. 난 그냥 단지 귀찮았을 뿐인데. 뭐 그런 것들. 정말 사소한 거짓말도 있고 아니면 정말 치명적인 거짓말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수많은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요. 하지만 어차피 내가 거짓말 하기를 맘먹었으면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거짓말을 어떻게 변하는지 혹은 내가 진실로 말할 때 상대가 더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려면 내 안 좋은 버릇은 무언가?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요. 만약 그걸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없으면 뭐 영상을 찍어서 해볼 수도 있겠죠. 아마 본인의 시선의 움직임 거기서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이걸 영상을 찍어서 하는 거는 솔직히 좀 도움이 덜 되는 게 앞에 있는 사람이 좀 압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 이제 거짓말할 때 버릇도 드러나고 하니까. 어쨌건 그런 주제로 한번 해봤어요. 이걸 하다 보니까 저도 놀란 게 이걸 제 이제 화술 실습 커리큘럼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자주 하진 않은데 한 50가지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걸 계속 돌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좀 거짓말을 좀 자주 하니까 1년에 한 2번 정도 이 주제 한 팀에서 2번 정도 하는데 항상 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걸 느껴요. 거짓말에 대해서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그런 이론이나 그런 것들이 다 틀렸다는 걸 알겠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마다 나타나는 기전이 다르고 누군가는 몸을 앞으로 하고 누군가는 몸을 뒤로 하고 누군가는 시선을 더 많이 돌리고 누군가는 앞을 보고 누군가는 어조가 더 차분해지고 누군가는 더 많아지고 그래서 일단 그런 환상은 버리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몇 가지 룰은 있어요. 몇 가지 규칙은 있어요. 이것도 물론 당연히 예외는 있겠죠. 근데 기억해 두시면 좋을 만한 예외는 거짓말은 전달이 아니라 설득이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거를 기반으로 보면 거짓말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전달은 자연스럽게 상대한테 이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설득은 상대한테 이것을 쥐어주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말하고 아니면 뭐 중간에 이거 알지? 라던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것들 이 내 생각을 상대한테 주입시키려고 억지로 넣기 위한 노력을 무언가 하는 태도들 거짓말을 할 때 몸을 뒤로 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내 거짓말을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몸을 더 앞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나는 상대에게 설득을 하려는 거겠죠.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성향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거짓말할 때 숙이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숙였을 땐 경계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부부 간이나 연인 간에 거짓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처음 보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속이는 게 생각보다 쉬워요. 나를 뭐 애초부터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내 기준점을 모르니까 내가 거짓말할 때 앞으로 숙이는 사람인지 뒤로 가는 사람인지 뭐 어조가 낮아지는 사람인지 아니면 높아지는 사람인지 더 질문형을 많이 쓰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걸 모르니까 상대를 속이기가 상대적으로 쉽죠. 근데 연인이나 부부는 아니면 가족은 특히나 아이들이 부모한테는 속이는 게 어렵죠. 이미 기준점이 정해져 있으니까 내 기준점을 다 아니까 거짓말을 할 때 어떻게 변하는지 그 기준점에서 벗어나는 걸 바로바로 체크할 수가 있으니까. 센스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무의식적으로 감각적으로 이 사람이 뭔가 다르다, 변화가 있다라는 걸 체크를 하고 아니면 좀 더 논리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의 말이 앞뒤가 안 맞고 나한테 굳이 하지도 않아도 되는 설득을 나한테 한다거나 어제 치킨집에 안 가고 분명히 얘는 나이트를 간 것 같은데 치킨집에 갔다고 우기는데 굳이 치킨의 가격까지도 나한테 들먹이면서 치킨집에 갔다라고 말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뭔가 의심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거죠. 굳이 나한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주입을 해?
이상한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에 대해서 기본적인 룰을 알고 상대의 기준점을 잡고 그리고 거짓말을 체크해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많이 나와요. 혹시라도 이제 이런 실습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기회가 닿으시면 LBC에서 함께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강좌 혹은 여러분들이 보낸 상담을 가지고 다시 화술 강좌를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출간한 책 마음을 훔치는 대화법 책도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 실전편에는 혼자 훈련하는 방법들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예문들 그리고 좀 고급 이론들 있잖아요. NLP라던가 교류분석 이런 이론들을 쉽게 풀어서 쓴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 화술에 큰 증진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LBC 소장 임초롱이었고 여러분들 말씀 잘하시길 항상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